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코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좀 더 이제 내가 좀 수월하게 알아듣고 또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코 상담 관련 용어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코의 우리 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표면 해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 코를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각각을 이루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콧대, 코끝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 받으러 때 이 코 미간 시작점이 어떤지 또는 비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가장 시작점은 우리가 콧뿌리, 코의 시작점이라고도 부르는 비저 부분이고요. 콧등, 콧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콧등, 콧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끝,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비주 부분이 있고, 콧방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를 정면에서도 보지만 이제 코 밑에서 봤을 때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코 끝 부분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콧볼 축소, 콧방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콧방울이 있고, 밑에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콧볼, 그리고 또 비주를 또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코의 기둥, 코 B자에 기둥 주자를 써서 비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끝 성형을 할 때 우리 연골을 지지대로 세우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좀, 이렇게,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아, 저분이 혹시 우리 같은 이제 의료진 아니면은 뭐 간호사분이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름다운 코를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비주를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넣었을 때 비저, 콧불이 시작점이 어땠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콧방울이 더 중요한지 콧볼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의사소통할 때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까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이 아래, 코의 기둥을 이룬 부분을 비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비주를 빼고 싶다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이 비주 부분이 살짝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 과거에 뭐 L자 실리콘을 쓰거나 아니면 코끝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거나 당기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당겼을 때 비주가 좀 팽팽하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들도 있고 코끝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올라가는 느낌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코끝을 올릴 때 단순히 코끝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주도 살짝 밑으로 내려서 봤을 때 이렇게 기역자, 딱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오각형에서 사각형 정도 모양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 좀 비주를 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비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비저, 콧뿌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을 콧대에 삽입하는 콧등 높임술이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이 실리콘의 높이에 따라서 코의 시작점, 콧뿌리 지점의 높낮이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높은 실리콘을 넣게 된다고 하면은 비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바타라고 얘기하죠. 옆에서 봤을 때 이마에서부터 콧등, 콧대까지 그냥 일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코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 특히 45도 이렇게 봤을 때 콧등 이렇게 세워지면서 좀 인공적인 미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콧뿌리가 좀 얄쌍하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오똑하지만 내 얼굴에 어울리는 코 성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주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리콘을 넣을 때에는 우리 콧뿌리, 비저가 시작되는 지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연골은 우리 살 안쪽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대신 만져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끝 성형에 사용하는 거는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그리고 늑연골이 있는데, 일단 귀연골은 간단하죠. 우리 만져보면 여기 귀 만져지잖아요. 이 귀연골 같은 경우도 우리 귓바퀴, 이 귓바퀴가 아니라 귀 안쪽에 있는 연골에서 만져보면 좀 말캉말캉하고 두께도 좀 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크게 콧등에서도 만져볼 수도 있고 이제 비주 안쪽에서도 만져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코를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끝 이렇게 누르면 코끝은 살짝 말랑말랑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 5mm 정도 올라가서 눌러보면 뭔가 단단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비중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연골이 더 튼튼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귀연골 만져보시고 비중격 연골 만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비중격 연골을 눌러봤을 때 좀 탄탄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내 거를 만져볼 때는 이렇게 안쪽에 콧구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 만져지는 좀 단단한 연골이 있는 게 바로 비중격 연골이고요. 마지막으로 능연골 같은 경우 우리 갈비뼈 연골이죠. 갈비뼈 같은 경우도 이 바깥쪽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여기 이렇게 갈비뼈 드러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연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능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코에 쓰는 연골 중에서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합니다. 가장 두껍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식적인 해부학적 용어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환자분하고 의사들 사이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용어인데요. 제일 먼저 접하는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사진처럼 우리가 직선코, 버선코, 직반버선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직선코 같은 경우는 딱 옆에서 봤을 때 코끝, 이제 콧등에서 코끝까지 내려가는 라인이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는 것을 보통 직선코라고 얘기를 하고, 버선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코끝이 좀 이제 날카롭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 하는 코라서 콧등보다는 코끝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직반버선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선코의 장점하고 반버선코, 버선코의 장점을 둘 다 이제 합쳐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콧등은 약간 직선인 것 같지만 코끝이 올라가면서 살짝 버선코 느낌처럼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직반버선코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도 내가 직반버선코를 원해요, 직선코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도 중요를 하고, 또 이제 후기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 같은 거 갖고 왔을 때 이런 모양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이 사진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비주 빼는 부분 있잖아요. 밑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비주인데, 보시면 이런 모양처럼 약간 비주가 살짝 내려와서 코끝이 올라가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들이 이제 비주를 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이제 직접 환자분들을 이런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한 편 한 편씩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아베크 성형외과 닥터 아베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